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정작 자기 나라 배 한 척을 제대로 못 지어서 한국에 구걸하듯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백악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는 104입니다. 무려 104년 동안 미국 조선업의 숨통을 조여온 동시에 역설적으로 한국 조선업에는 거대한 기회의 문을 열어준 존스법의 나이입니다. 1920년에 제정된 이 법은 미국 안에서 운행되는 배는 무조건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철칙을 담고 있습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쟁 없는 온실 속에서 미국 조선업을 완전히 도태시켰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대로 내려오는 종갓집의 비밀 레시피를 지키겠다고 외부 요리사는커녕 새로운 식재료조차 들이지 않은 채 100년을 버틴 꼴입니다. 그 사이 주방기구는 녹슬고 셰프들은 은퇴했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국밥 한 그릇도 제 손으로 못 끓이는 처지가 된 것이 오늘날 미국의 조선업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배 한 척을 만들려면 한국보다 3배 이상의 비용이 들고 시간은 몇 배나 더 걸립니다. 국방은 돈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배를 찍어낼 공장이 없으면 해군력은 숫자, 노름에 불과하죠. 미국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앞마당을 지킬 함정이 낡아가는 동안 저 멀리 중국은 찍어내듯 군함을 늘려가며 바다의 패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요. 100년 넘게 고집해온 순혈주의가 오히려 미국의 안보를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결국 미국은 자존심을 꺾었습니다. 철갑처럼 단단했던 존스법이라는 빗장을 스스로 풀고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멈춘 곳이 바로 세계 최고의 건조 역량을 가진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미국이 단순히 우리가 예뻐서 혹은 동맹이라서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계산된 생존 전략입니다. 미국은 지금 자신들의 무너진 공급망을 수리하기 위해 한국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칼을 빌려 쓰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은 이 빗장이 열리자마자 백악관이 가장 먼저 내놓은 문서에 소름 끼칠 정도로 구체적인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배를 사가겠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의 기술을 통째로 이식받기 위한 거대한 설계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설계도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브릿지 즉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통해 미국은 무엇을 건너오게 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 문서의 첫 장에는 우리 조선사들이 깜짝 놀랄 만한 문장이 적혀 있었을까요? 이제 그 베일에 쌓인 백악관의 밀서, 해양행동 계획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42페이지 분량의 해양행동 계획 문서, 그 첫 장에는 우리 조선업의 운명을 바꿀 단어 브릿지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다리가 아닙니다. 미국이 100년의 금기를 깨고 한국에 내민 일종의 임시 통행증이죠. 이 문서가 공개되자마자 설 연휴를 즐기던 국내 투자자들의 눈이 번쩍 뜨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 함정 가운데 첫 번째 함, 즉 1번 함은 미국이 아닌 외국 조선소에서 지어도 된다는 파격적인 문구 때문입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철저한 폐쇄 정책을 고수하던 성곽 도시가 전염병과 기근에 시달리다 못해 성문 바로 앞에 임시시장을 열어 외부 상인들을 불러들인 것과 같습니다. 미국 해군은 당장 올해에만 약 4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20척 가까운 함정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배를 지을 숙련된 노동자도 최신식 도크도 사라진 미국 땅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숫자였죠. 그래서 미국은 선 한국 건조 후 미국 기술 이전이라는 교묘한 징검다리를 놓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냉혹한 팩트가 있습니다. 미국은 결코 공짜 점심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1번함은 한국에서 만들어도 좋지만 그 다음 2번함부터는 반드시 미국 본토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즉 한국의 효율적인 건조 시스템과 노하우를 미국 땅으로 고스란히 옮겨 놓으라는 압박입니다. 미국은 지금 우리를 단순한 판매처가 아니라 자신들의 녹슨 엔진을 교체해줄 수리기사이자 기술 교사로 부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영리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합니다. 1번함 한 척 지어주고 끝나는 일회성 파티일까요? 아니면 향후 수십 년간 미국 해군이라는 거대 고래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 황금기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두 거인 하나오션과 HD현 대중공업의 서로 다른 행보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오션은 이미 미국 땅의 말뚝을 받기 시작하며 현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들이 미국 본토에서 벌이고 있는 이 땅 따먹기 게임이 왜 우리 지갑과 직결되는지 그 은밀한 내부 사정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수혜주 찾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우리 조선업의 두 기둥인 하나오션과 HD현 대중공업이 이 기회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딴판이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오션을 보시죠. 이들은 마치 미국인이 되기로 결심한 한국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함부터는 우리 땅에서 지어라라고 명령하자마자 하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고 호주의 오스탈 지분까지 확보하며 미국 본토에 거대한 자기 집을 지어버렸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전략일까요? 비유하자면 식당 주인이 외부 음식을 반입 금지하니까 아예 식당 옆 건물을 통째로 사서 자기 주방을 차린 격입니다. 1번함은 거제도에서 완벽하게 만들어 실력을 보여주고 2번함부터는 본인들이 소유한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한국식 공법으로 찍어내겠다는 계산입니다. 설계부터 건조, 유지 보수까지 일명 올인원 시스템을 미국 땅에 이식하는 것이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보다 예쁜 파트너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면 HD현 대중공업은 조금 더 영리하고 실리적인 길을 택했습니다. 비싼 돈 들여 미국 조선소를 직접 사기보다는 이미 미국에 있는 현지 조선소들과 손을 잡는 동맹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의 뼈대와 핵심 부품인 모듈을 한국에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보내줄 테니 너희는 조립만 해라는 방식입니다. 덩치 큰 건물을 사서 관리비를 내는 리스크 대신 자신들의 압도적인 제조 기술력을 소프트웨어처럼 수출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섬뜩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처럼 집을 사든 현대처럼 기술을 팔든 결국 배를 만드는 건 사람과 부품입니다. 미국은 지금 노동자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과연 우리 조선사들이 미국 현지에서 한국만큼의 수익성을 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전문가가 간과하는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주인공은 조선사들이 아니라 그들 뒤에 조용히 서 있는 그들일지도 모릅니다. 조선사들이 미국행 비행기를 탈 때 반드시 가방 속에 같이 넣어 가야만 하는 존재들. 과연 누가 이 거대한 미국 상륙 작전의 진짜 노다지를 캘까요? 그 실마리는 우리가 이름조차 생소하게 느꼈던 중소기업들의 명단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조선업이라고 하면 거대한 도크와 수만 톤급의 배를 띄우는 대형 조선사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배는 조선사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수만 개의 혈관과 신경계처럼 얽혀있는 중소기자재 업체들이 없다면 그 거대한 철강 덩어리는 그저 물 위에 떠있는 고철에 불과하죠. 이번 미국의 해양행동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여의도에 노련한 투자자들이 대형 조선사보다 먼저 뒤져본 장부가 바로 이 기자재 업체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한국 조선소에서 1번함을 짓기로 했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밸브, 펌프, 배관, 프로펠러는 어디 제품을 쓰겠습니까? 미국산을 쓰자니 비싸고 느리고 중국산을 쓰자니 안보 때문에 금지입니다. 결국 가장 가성비 좋고 손발이 잘 맞는 한국산 기자재가 패키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조선사라는 거대한 함대가 미국 시장이라는 신대륙으로 진격할 때 그 함대에 보급품을 채워 넣는 알짜 배기 조력자들이 바로 우리 중소기업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단기적인 부품 공급을 넘어선 공급망의 이식입니다. 한화나 현대가 미국 현지에서 배를 조립하게 되면 그들은 평소 손발이 맞던 한국 기자재 업체들에게 너희도 미국에 같이 가서 공장 차리자라고 손을 내밀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진입 장벽이 높다는 미국 국방 공급망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영구 멤버십을 획득하는 사건입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수십 년간
이어지는 유지보수 물량까지 독식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를 만드는 부품만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조선소가 지금 가장 부러워하는 건 한국의 배 자체가 아니라 배를 지을 수 있게 만드는 환경 그 자체입니다. 녹슬고 낡은 미국의 조선소를 다시 숨쉬게 하려면 그들의 텅 빈 도크 위를 채울 거대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이것의 존재가 떠오릅니다. 과연 미국이 눈독 들이고 있는 우리만의 또 다른 필살기는 무엇일까요? 조선업의 조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부대를 통째로 팔아치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들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미국 조선소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박물관 같습니다. 70년대에 멈춰버린 크레인과 낡은 도크들이 즐비하죠. 미국이 배를 못 만드는 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배를 지을 도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천운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선언하며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바로 조선소 현대화, 즉 자동화 시스템과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배만 한국식으로 짓는 게 아니라 공장 자체를 한국식 스마트 조선소로 개조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대목에서 무서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골리앗 크레인입니다. 배를 지기 위해 수백 톤의 블록을 들어 올리는 이 거대한 크레인 시장에서 현재 전 세계 1위는 중국입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중국산 크레인은 움직이는 스파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항만에 설치된 중국산 크레인이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의혹 때문에 미국은 지금 중국산 인프라를 죄다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대안은 누구일까요? 전 세계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대형 크레인과 자동화 설비를 완벽하게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뿐입니다. HD현 대사모나 현대임스 같은 기업들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배를 팔아서 남기는 이익도 크지만 배를 만드는 공장 설비를 통째로 수출하는 건 차원이 다른 비즈니스입니다. 이건 소모품을 파는 게 아니라 미국의 조선 인프라 자체에 우리 DNA를 심는 일입니다. 한번 깔린 크레인과 자동화 시스템은 수십 년간 우리 기술자의 손길을 거쳐야 하니까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과 그물을 통째로 파는 장사를 우리가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K-조선의 천하가 왔구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주식창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될 겁니다. 우리가 호재를 만끽하며 환호하는 동안 옆 나라 일본의 조선주들도 마치 자기 일인 양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은 분명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왜 일본이 뒤에서 미소 짓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일본 조선업의 검은 필살기가 있습니다. 과연 일본은 우리의 파트너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몫을 가로챌 가장 위험한 약탈자일까요? 그 소름 돋는 경쟁의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승전보를 울리기도 전에 일본 조선주들이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광경을 보면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미국은 분명 외국 조선소라고 했지 한국 조선소라고 콕 집어 말하지 않았거든요. 냉정하게 말해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최고의 제조 공장이지만 일본은 수십 년간 한 이불을 덮고 잔 검은 머리 파트너입니다. 일본은 이미 요코스카 해군 기지를 포함해 자국 내 미군 기지 안에서 미국의 함정을 수리하고 개조해온 압도적인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를 잘 만드는 것과 미국 군함을 다뤄본 경험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미쓰비시나 가와사키 같은 조선사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미국의 칠함대, 전함들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며 만져왔습니다. 미국 해군의 까다로운 규정과 보안 시스템, 심지어 나사 하나 조이는 습관까지 이미 몸에 배어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이번에 규제를 풀자마자 일본 조선사들의 주가가 20% 넘게 폭등한 건 시장이 보기에 미국이 결국 믿고 맡길 곳은 구면인 일본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뼈 빠지게 블록만 만들어서 보내고 알짜 배기 수익인 유지 보수와 최종 성능 개량 사업은 일본이 챙겨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이 가진 이 강력한 경험이라는 무기를 단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한국만의 결정타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것은 일본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한국 조선소만이 가진 압도적인 속도와 가성비라는 마법입니다. 이제 한일전의 마지막 승부처는 누가 더 친하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미국의 빈 곳간을 채워주느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판돈이 걸린 도박에서 최후의 미소를 지을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투자 지표를 정리해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일본이 익숙함이라는 구식 무기로 승부한다면 대한민국은 초격차 효율이라는 첨단 무기로 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일본과 한가롭게 추억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태평양 한가운데서 마주칠지 모르는 적국 함대보다 단 한 척이라도 더 많은 배를 바다에 띄우는 것이죠. 이 속도전에서 일본은 이미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상선 시장을 휩쓸며 가장 빨리, 가장 싸게, 가장 완벽한 배를 만드는 법을 몸소 증명해 왔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수리 기록부를 들춰보고 있을 때 한국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배를 짓는 스마트 조선소의 설계도를 미국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고객이 100년 만에 문을 열었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티켓을 우리가 거머쥐었습니다. 100년 만에 찾아온 이 골든타임, 그 기회의 끝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마지막 숫자가 남아 있습니다.